안녕하십니까. 시국TV입니다. 국방부 군사법원이 창설됐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의 사실은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 지휘관이 갖고 있던 관할권과 심판권, 독특한 군대의 위계 질서와 전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치들이 법원의 잣대로 될 수밖에 없는 군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군 내부의 법원의 판결을 맡겼을 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육해공군 해병대에 흩어져 있던 30여 개의 군사법원, 일시법원이죠. 보통 군사법원, 보통 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의 5개 법원으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폐합하는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거죠.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조치였다. 그리고 앞으로 군대 문화에까지 또 조직의 특성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군대 조직의 특수성과 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사 문제에 관한 한 그리고 군인에 관한 재판의 경우에 민간 법원과 분리하여 군사법원을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1심과 2심을 군사법원에서 담당했는데 이제 변화된 사법제도 하에서는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게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그러니까 2심은 민간법원에서 하도록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해공군 해병대 체제하고도 좀 상이하고 저는 일반적인 시각하고 좀 달리 하는데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도 우크라이나 군대 병사나 또 러시아군의 병사가 일탈 현상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전시나 위기 상황이 어떤 수준으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군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 시에는 일사불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군사법원의 조치가 일반 군을 못 믿겠으니까 일반 법원이나 사법제도 시스템 틀 안에서 이것이 판결이 이루어진다?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나 현실로 닥쳐온 중차대한 문제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빌미는 군이 제공한 측면도 있어요. 과거에 많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또 사망사고 이런 걸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던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해람 공군 중사의 성희롱에 의한 자살 사망 사건 이후에 처리 과정에 사회적 질타가 쏟아졌고 이 여론에 의해서 지금 군사법원이 이렇게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어떤 잘못으로 인한 자업자득의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 법원으로 이 시스템이 완전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말을 잘 살려야 된다. 억울한 죽음,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 반드시 응징하고 사법적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판단의 근거가 어떤 희생과 어려움을 당한 또 인권 유린을 당한 밑에 하급자의 의견만 존중되는 것은 군대 본연의 임무나 목적하고 상충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걸 봅니다. 이 바뀐 사법제도에 의하면 앞으로 성폭력 범죄는 모두 그리고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는 전부 입대 전 범죄, 또 민간 사법기관이 모두 수사하고 재판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회 합의에 의한 이런 사법 시스템 대전환은 받아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사태가 올 수 있도록 계속 코너로 몰린 군 수뇌부에도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무기 체계만 최첨단 가져온다고 최첨단 전투력을 발휘하는 군대가 되느냐. 헐리우드 영화의 A Few Good Men이라고 해병대가 인권 유린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물론 영화상에 나온 거지만은 미국의 군대 법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인사권이나 재량권 또 법원 이런 건 충분히 인정해주는 물론 거기도 성폭력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박군본부의 군사법원까지도 이게 완전히 해체가 돼서 지역 단위 군사법원 시스템을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법제도 개혁의 빌미를 주었던
최근의 사건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군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좀 안이한 자세가 걱정되는 수준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성을 학습하고 습성화하는 훈련의 기회를 사회에서 많이 갖고 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군대 잔존 문화가 남성성을 좀 강조하고 마초이즘이라고 하죠. 남자다움을 굉장히 덕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데서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긴다든가 이런 관념이 좀 남아있는 데서 비롯된 거 아닌가. 지금 많은 군 지휘관이나 관련자들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교육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남성들이 주로 모여있는 이런 조직이 되다 보니까 남성위주의 사고가 아무래도 좀 이런 위험성을 계속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거기에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군인권 보호관 제도도 국가인권에서 제도화돼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걸 수긍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대가 지휘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군사 법원 법원장의 군 검찰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이런 사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 병영의 법무 제일주의와 뭐 이거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군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그 무용담 수준의 이 성인지력 이런 게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고 함께 호흡해야 되는 파트너로서의 젠더 인식이 이제 일반화되고 또 아닌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은 좋고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게 이제 어느 조직에는 있어야 되고 또 얼마 간에 사실 긴장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니라고 그러는데 강압을 하거나 싫다고 분명히 표현을 하는데도 성희롱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이제 청산이 돼야죠. 군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는 은폐, 축소, 허위, 보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군을 리드해 나갈 그 국방 수뇌부를 비롯한 현역의 그 리더 그룹들은 이 이번에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한 그 시스템 변화가 군 병영의 지휘 체계 문제라든가 병영 문화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좀 더 잘 진단해서 대처를 잘. 예를 들면 병사들이 휴대폰으로 해서 뭐 도박 범죄가 1,557건이 나왔다. 거기에서 일부 병사는 뭐 일병이 13억에 도박을 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법원에 의해서 제기하면 그걸 또 억울한 것을 제기하는 거는 병이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판단의 주체가 그 최하위 말단 계급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군 본연의 위계 질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군사법원 개편과 함께 군 내부의 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 이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밝고 건전한 그리고 젠더 커뮤니케이션이 수준 높게 이루어지는 우리 밝은 군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고맙습니다.